안녕하세요. Believe It 헤드코치 자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력 훈련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아니면 근력 훈련을 많이 해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렝스가 늘지 않지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 이제 근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 원하는 백스쿼트가 늘지 않는다 아니면 바벨 사이클링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가지의 핵심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신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적응,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5파운드, 처음에 45파운드 데이1은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처음 해보니까. 근데 뭐 만약에 다음 날에는 데이2에는 50파운드, 50파운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데이3에는 55파운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매일 5파운드씩 들 수 있는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더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높은 어, 중량을 들 수 있는 이유는 신경계에서 적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근육들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한 6주 정도가 됐을 때 week 6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신경계만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 그러니까 7, 8, 9, 10, 12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트렝스 사이클들을 보면은 대부분 12주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6주 동안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신경계만 적응이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근육 생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연구에서 나와서 네 그래서 이 신경계 적응 후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인 그런 생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렝스가 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꾸준함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 무슨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그런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12주 동안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오픈 같은 경우에 이런 다른 무슨 대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장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경계 적응 이상으로 이렇게 스트렝스를 늘리기에는 좀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리커버리입니다. 이제 리커버리에는 다양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영양이 있고 그리고 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이 있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영양은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제가 전 영상에도 만들었다시피 만약에 80kg 그러면 파운드로 바꿔서 약 175파운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권장량은 175g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75g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중만큼 파운드를 이제 그램으로 바꿔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아침밥을 40g 드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계란을 거의 7개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6g씩이니까 76에 42, 뭐 40g 드셨다고 봅시다. 그리고 점심에도 40g, 저녁 40g. 그랬을 때 또 120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충으로 드셔야 되는 거는 뭐 50g이니까 25g씩 단백질, 프로틴 파우더를 드시는 게 가장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서 파우더 2번, 뭐 점심 훈련 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드시고 해야지만 170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힘든
힘든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단백질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찌개류를 드시게 되면은 그런 40g을 드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찌개류보다는 이제 한정식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뭐 고등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제육볶음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죠. 수면, 뭐 수명이라고 그러지? 수면. 수면은 이제 뭐 선수 A는 5시간씩 잔다고 하고 선수 B는 8시간씩 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이 퍼포먼스 차이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선수 B는 조금씩 엄청나게 기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선수 A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오히려 지장이 너무 커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일단 12주라는 기간, 그러니까 거의 3달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수면 습관이 좋은 선수 B가 더 근력의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코치분이 어, 말씀하셨는데 어 이제 퍼포먼스 향상에서 스테로이드 다음으로 더 가장 좋은 효과는 수면을 더 많이 자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담배 아니면 음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 원리와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선수는 더 잘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선수는 잘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만약에 뭐 PR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크로스핏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크로스핏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 글라스만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크로스핏을 창시를 하셨죠. 근데 이 크로스핏이라는 수단을 창시하면서 크게 고려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적응을 잘 못하게 방해를 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마라톤을 많이 뛰시는 분은 뭐를 잘하실 것 같습니까? 런을 확실히 잘하시겠죠? 런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거리 스프린트는 잘 못하겠죠? 그것보다 장거리 런은 확실하게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잘하겠죠. 하지만 크로스핏 정의를 봤을 때, 피트니스의 정의를 봤을 때 그 근력하고 뭐 짐내스틱 아니면 뭐 다른 로잉 또 뭐 고출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한 가지만을 갖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피트니스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 한 가지만 전문성을 갖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다른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찾은 게 크로스핏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템플릿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보면 뭐 메이햄이나 HWPO 같은 게겠죠. 거기서 이제 스트렉스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겨냥이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스트렝스, 짐내스틱, 그리고 모노스트럭처럴, 카디오가 이렇게 분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퍼포먼스도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씩 더 늘어나지만 하지만 만약에 스트렝스가 정말 가장 큰 약점이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죠? 더 스트렝스에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프로그래밍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적응에 방해가 되면은 그만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약점이 스트렝스다 그러면은 네 크로스핏을
통해서 당연히 스트렝스는 올라갈 수 있지만 스트렝스만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헤비 프로그램, 빌리빗 헤비 프로그램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7일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로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 progressive overload라고 하거든요. progressive overload.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리스가 엄청 번창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이제 밀로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어요.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매일 훈련했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송아지를 송아지 한번 그려볼까요? 송아지입니다. 네, 송아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훈련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린 송아지였다가 매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엄청나게 큰 송아지, 이렇게 더 큰 송아지를 어깨에 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송아지가 조금씩 체중이 높아지면서도 계속해서 송아지를 드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무거운 소도 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스네치를 225 들지 못하신 분한테 225를 들으라 하면 당연히 못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45파운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뭐 테크닉 이런 것들 다 연습해서 하신 분은 당연히 225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력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렝스를 오래 하신 분은 저희가 아까 그 벤치 처음 했던 분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의 그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비기너, 그러니까 초보자, 한 번도 벤치프레스를 해보지 않은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PR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분은 이 사람과 다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스트렝스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가 훨씬 더 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퍼포먼스를 뭐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선수는 여기서 뭐 만약에 225를 달성했다고 하고 이 선수는 여기가 1200파운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스트롱맨 완전 선수, 전문 선수라고 봤을 때 이 이상으로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다 신경계이고 그 이후로는 노력이 이 선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감 효과, 그러니까 노력 대비 효과, 이 선수는 조금만 해도 조금씩 잘 올라갈 수 있고 이 선수는 엄청 오랫동안 훈련을 해도 PR이 0.5파운드, 1파운드 이렇게씩 점점 조금씩 올라가도 올라가는데도 걸리는 노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렝스 훈련을 더 오랫동안 할수록 뭐 당연히 그만큼 노력 대비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초보자 커브랑 비슷하게 조금씩 신경계가 끝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지만 여기에서도 노력 대비 효과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스네치를 265파운드에서 275로 올리는데 걸리는 노력은 초보자가 45파운드에서 55파운드로 올리는 노력하고 훨씬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다섯 번째 이유는 힘줄과 인대 적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육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주에 뭐 1.5%라고 봅시다. 1.5%라고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힘줄하고 인대는 오히려 이 1.5%의 근육 생성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줄이나 인대를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0.5% 라고 가정. 이거는 다 그냥 가정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근데 확실한 거는 근육 생성보다는 오래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줄하고 인대가 상승하는 그 퍼센트가 0.5%라고 보면은 당연히 아무리 근육이 강해도 그것을 받쳐주는 힘줄하고 인대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향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신경계는 뭐 10%라고 봐도 이 신경계가 잘 올라간 후에는 그 다음에 근육 생성이 중요하고, 근데 근육 생성이 올라가면서도 이제 힘줄과 인대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근육이 받쳐줄 수 있는 백스쿼트 무게가 400파운드라고 해도 만약에 힘줄과 인대가 받아줄 수 있는 그 양이 뭐 365면은 아무리 근육이 강해도 이 400파운드를 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리를 해서 400파운드를 들게 되면은 여기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엄청나게 신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400파운드를 얹었을 때 몸이 받쳐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힘줄과 인대에 대한 그 제한을 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경계도 엄청나게 저하가 되면서 400파운드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5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상입니다. 부상만큼 정말 이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트릭 프레스가 125파운드, 원RM이 125파운드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뭐 155파운드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 과부하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155파운드고 여기가 125파운드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리를 해가지고 부상,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매일 프레스만 하시지 않잖아요. 뭐 다른 부상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레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만약에 체투바를 하다가 어깨에 부상이 왔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 프레스 능력과 무관하게 어쨌든 부상이 왔기 때문에 네, 이 능력이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벽이 생겨버리면은 여기서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부상이 당하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고 이제 어느 정도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똑같겠죠. 똑같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이 됐다 하면은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만큼 정말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지장이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상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특히 뭐 다른 동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상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상 때문에 이제 근력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이제 그냥 나는 그러면은 근력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프레스에서 부상이 와서 어깨에 부상이 와서 이제 이 원RM을 아직 지금은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오히려 하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프레스 능력이 낮지만 그만큼 프론트 스쿼트 아니면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버헤드 스쿼트가 185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버헤드 스쿼트 안 되겠죠? 어깨가 다쳤으니까 프론트 스쿼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85파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수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점진적 과부하를 더 중요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이유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특히 크로스핏에서는 엄청나게 잡다한 것들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여섯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 딱 약점 하나에만 몰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네, 엄청난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다른 뭐 월볼도 있고 체투바도 있고 버피도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점을 매일 공략할 수 있다면은 그 선수가 약점 없이 가장 효율적인 크로스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섯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1대1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스트렝스를 올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헤비 프로그램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네, 7일 무료 체험 지금 드리고 있으니 저희 인스타에 가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1대1 프로그램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에 유튜브 네, 밑에 하단에 제가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